안녕하십니까, 원영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개인 회생을 하면서 특히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관심 갖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포인트 갖고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변제액 중에서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변제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월 소득과 최저 생계비가 고려되는데요. 월 소득은 어떻게 보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최저 생계비도 법원에서 매년 공표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고정되어 있다고 보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자가 내야 되는 변제액은 어떻게 보면 고정된 것인데요. 과연 실무적으로 100% 그럴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생계비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계비 검토위원회 등에서 권고하는 내용으로 추가 생계비, 사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는 있는데요. 사실 실무 준칙에 일정 금액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을 해보면 실무 준칙에 있는 금액을 무조건 인정한다던가 부정한다던가 칼로 무 자르듯이 금액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내용을 얼마나 성실하게 법원에 소명하는지에 따라서 이 부분은 법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해당 재량을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따라서 추가 생계비가 달라지고 월 변제액이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6개월이나 내는 변제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좋겠죠. 그 추가 생계비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고 개인 회생을 대리하는 사무실에서도 해당 내용들을 꼼꼼하게 법원에 귀찮더라도 여러 번 걸리더라도 해당 내용을 충분하게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 생계비와 같은 내용으로 그 성년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부분이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를 구성하는 가족 구성원을 고려할 때 과거에는 성년 자녀는 무조건 배제하였었는데요. 1, 2년 전서부터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서울회생법원을 중심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물론 성년 자녀라고 나이가 20대 후반이나 30대까지 모두 인정하기는 어렵겠죠. 이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성년 자녀는 재수생이나 대학생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최근에는 대학생들도 많은 대학생들이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를 다니고 있죠. 그래서 해당 현실을 반영하여 비록 대학생인 청년 자녀이지만 그럼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의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꼼꼼히 챙기셔서 추가 생계비 등등 인정받아 변제액을 최소화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걱정해하시는 게 금지명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지명령 이전에 개인회생을 들어간다는 경우는 추심이 곧 예정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개인회생을 한다는 것은 내가 원리금을 갚지 못한다는 것이고 연체된다는 것인데 그 연체에 자동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추심입니다. 추심의 대표적인 것은 간단하게 전화나 문자가 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방문입니다. 이 방문도 상당히 두려워하시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방문의 내용은 직장으로의 방문 또는 거주지로의 방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서도 너무 걱정하실 것은 없으신 게 직장이나 거주지를 방문하더라도 그 방문의 사유는 채무자 이외에 다른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알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추심을 통하여 방문한다고 너무 겁먹거나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두려워하시는 것은 압류입니다. 내 통장이나 급여 또는 내 기타 자산들에 대해서 압류가 되면은 상당히 생활에 불편해지시기 때문에 압류는 언제 되는지 압류를 상당히 걱정하시는 문의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심의 방법, 찾아오거나 연락하거나 압류를 하는 것은 개인회생을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통해서 이러한 추심을 합법적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넣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빠른 경우 일주일 내에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시 금지명령을 같이 신청하셔서 성실하게 내용을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 시 모든 경우에 금지명령이 나오면 좋겠으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제일 첫 번째는 채무증대 사유가 좀 불성실한 경우입니다. 이때 채무증대 사유가 불성실하다는 경우는 아무래도 사행성으로 채무가 증대됐거나
사치 등으로 채무가 증대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박이나 주식, 코인 등으로 채무가 증대한 경우는 금지 명령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금지 명령이 나오지 않는 큰 경우는 재신청의 경우입니다. 과거 회생의 경험이 있었던가 최근에 회생을 신청하였다가 폐지된 경우 등에는 금지 명령이 이미 이전에도 한번 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금지 명령을 남용한다라는 이유 때문인지 재신청의 경우에는 금지 명령을 내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금지 명령이 나오지 않는 것은 특정 법원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이 개인회생 시 금지 명령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상당히 유명한데요. 그 비율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거의 금지 명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지 명령이 나오지 않더라도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금지 명령이 나오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금지 명령은 나오지 않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개인회생 신청 번호가 나오게 되고 채권자들의 독촉 연락이 왔을 때 나는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도 하였고 해당 신청 번호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추심 업무자에게 얘기를 하면 사실 추심 업무자도 추심을 포기하고 추심의 강도가 약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비록 내가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라도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개인회생의 신청에 주저하지 마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개인회생 시 많이 궁금해하시는 변제액을 줄일 수 있는 추가생계비 부분과 개인회생 시 내가 얼마나 독촉을 받아야 하는지 해당 독촉을 줄일 수 있는 금지 명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